6월 모의평가 풀이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결국 대칭, 평행, 그 다음에 주기, 이 대주점, 점근선은 뭐 오늘 이번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뭐 거의 안 나왔죠. 대칭, 평행, 주기 이런 성질들에 대한 이해, 해석, 합성함수, 구간 분리함수, 절대값 포함, 합성함수, 구간 분리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력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실제로도 등급 컷을 잘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깨지죠.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지금 못하고 그냥 손만 바쁘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뭐 저거 저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있어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잘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친구들의 해석을 잘 한다를 기준으로 잡고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봤을 때 연속인 함수 fx가 있을 때, 자, 연속이다 하면 주로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새 트렌드가 나중에도 할 거지만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구간 분리 함수입니다. 구간 분리 함수도 우리가 구간 분리 함수를 되게 편하게 설명하면 그냥 연속 함수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주더라고요. 뒤에 14번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6분의 1이랍니다. 그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릴까 했을 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0,0과 1,0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1차 함수를 그려버립니다. 그럼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크면 위로 블록, 2분의 1보다 작으면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요? 해도 어차피 대칭 해보면 합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내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여기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얘 넓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그려놓고 가면 제일 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 자, 우리가 대칭이라는 거를 핵심이 뭐지? 대칭은 말 그대로 어떠한 대칭 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이 수직 2등분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데, 대칭하면 실제로 뭐가 되냐면요, 부호가 바뀝니다. XY축 대칭을 하면.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XY축 자체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도 얘를 X라 하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대칭이라고 하면 주로 뭐가 바뀌냐면 X와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fx랑 f 뭐 2a 빼기 x 요렇게 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네? 바로 인식이 대칭이구나.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x는 대칭축이 이 두 개를 절반을 하면 됩니다. 대칭축은 왜냐면 수직 2등분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띵 하면 a가 나오죠. 그래서 x는 a에 대한 대칭이구나, 요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던데, 요렇게 돼 있으면 막 보기가 어렵다, 맞지? 이것도 핵심이 뭐냐면요, x 대신에 2a-x를 대입한 것처럼 얘도 자리를 한번 딱 바꿔보세요. fx는 2a-y죠. fx는 그대로인데 y의 부호가 바뀌었다,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y는 a, 요렇게 대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f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은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x의 부호가 바뀐 건 그냥 그대로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누가? y가
오케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해보면 y 값만 자리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fx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 됐다. 그러면 얘를 2분의 1 대칭 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퍼랭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다? 실제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함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주기성 가지고 장난을 치시면 됩니다. 얘가 뭘 했다고요? 대칭이 된 거죠. 대칭이 된 건데 요 넓이를 S를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하면 S2는 이미 내가 알죠. 6분의 1. 그러면 S1은 요 넓이랑 똑같다 맞죠? 요 넓이. 그래서 1에서 전체 뺀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성을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주기가 2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니까 얘 한 번 더 하면 된다 맞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더하면 1.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요마 6분의 5. 그럼 2 다음에 6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대칭성을 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 대칭 평행이동 이거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발 연습 좀 하세요. 이거 진짜 제발 연습 좀 하세요. 평가원 문제 딱 펼쳐보면 이거 대칭이동 평행이동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 연속성 할 때도 막 이런 문제 많습니다. 기출 보면 그 n 빼기 fx 막 fx 플러스 n 요렇게 돼 있는데 막 그 작년이랑 재작년에 그 연속성 할 때 핵심이었거든요. 얘네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A 대입해서 갔다 하고 B 대입해서 갔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한 해석들이 바탕이 돼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해주시고. 자, 12번 도형 문제는 핵심이 뭐다? 생성 원리입니다. 생성 원리.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아예 이 그림을 보지 말고 그려보세요. 천천히. 자, 어떤 느낌이냐면 AB가 4고 AC가 5고 BAC가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려. 태초의 거를 그려. 그럼 여기가 4랑 5랑 여기가 세타가 8분의 1이랍니다. 각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얘를 x로 잡으면 그럼 8분의 1은 20에 40분의 16에 25 41 빼기 x제곱. 그럼 x제곱이 5에 36. 그래서 x가 6. 길이가 주어졌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여기선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AC 선분 위에 D와 E에 대해서 라고 돼 있다 맞지? D와 E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한 거죠. D 그 다음에 E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뭘 가지고? 세타를 가지고. 오케이. 각이 너무 많죠. 각이 많이 주어져. 각이 많이 주어지면 이건 약간 청개구리 같아. 각이 많이 주어지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인 거고. 미적하는 친구랑 기하는 친구는 이거 제발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많이 주어지면 각이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를 머릿속에 딱 심으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 편합니다. 그럼 생성 원리에 따라서 세타 이렇게 될 텐데 각이 많이 주어졌네? 어떤 길이를 표현할 수 있지? 해서 잘 보시다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네 발견적 추론. 그럼 BD가 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요 길이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평가원에 겁나 나옵니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핵심이 뭐냐면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각이 일단 같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있습니다.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 두 개가 합동이죠. 자연스럽게 내려봐봐.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그 각이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 나머지 다 길이 표현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세타가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64에 63, 그럼 3루트 7. 이미 길이비가 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면은 여기가 얼마다? 2분의 1만 딱 되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스무스하게 길이가 1이다 를 표현을 하셨어야 되고, 여기가 4라고 표현을 하셨어야 돼. 알겠죠? 그 각이 많이 주어지면 길이로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 여기서도 바로 어떻게? 수선의 발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겠죠? 길이로 계속 장난을 치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16에 9 하면 여기가 루트 7이 될 거고, 그럼 다시 비율 갑니다. 얘가 8대 3루트 7인데 3이 지금 빠졌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비율상. 잘 보세요. 도형에서 내가 별거 안 썼죠. 우리가 평가원 잘 보면 그 생성 원리에 따른 해석을 가주면 돼. 내가 정보가 지금 그 많을 텐데 그 미적하는 친구들은 또 반각 공식 이런 것도 많이, 덧셈 정리 이런 것도 많이 썼을 텐데 그거 하지 마시고 생성 원리에 따라서 차분하게 가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각이 많이 주어지면 길이 표현이 가능하다. 길이가 많이 주어지면 각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거로 생각하시고, 얘는 결국 길이 표현을 해서 이등변 삼각형 핵심이 뭐다? 대칭축 가지고 길이 표현이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무스하게 이제 갈 수 있다 라는 거. 오케이. 자, 13번. 이 친구도 잘 보면 결국 죽인데, 주기 함수 표현치고는 되게 신박하죠. 이번엔 뒤에 게 닫혀 있습니다. 주로 잘 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한 주기를 표현 많이 하는데, 그냥 한 주기 표현이 좀 되게 신기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보면 1일 때는 1이고 구간 분리죠. 그 주기 함수가 나오면 다 그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규칙성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1, 여기가 3. 자, 그러면 주기성을 만족하는데 왜 1일 때만 1이지? 정수일 때는 지금 잘 보면 주기 함수가 되면 0, 1, 2, 3, 4, 5 정수 자연수일 때는 무조건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3입니다. 알겠죠? 자, 그 원리 그대로 가보면 루트 K 얘만 이제 구하면 된다 이 뜻인 거죠. 얘가 관건이다. 자, 그럼 루트 K가 요것도 이제 이번에 좀 나온 게 합성함수 메타인데요. F 루트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하면 된다 이 뜻인 거죠, 순서가. 자, 그러면 루트 K가 결국 뭐다? 얘를 해석했을 때 뭐였다? 우리가 정수, 자연수, 정수일 때만 유일하게 다 뭐다? 함수값이 전부 다 1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3이다 이 뜻인 겁니다. 얘가 정수일 때만 1이 되고 그 외에는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핵심이 뭐? 루트니까 완전 제곱수죠. 1, 4, 9, 16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 외에는 다 3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여사건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 외에는 3이라 했으니까 3으로 고정시켜버려. 그러면 2분의 10에 21. 그래서 답이 일단 210이 나오죠. 자, 210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내가 얘네들이 나오면 1로 해석해줘야 되는데 3으로 해석했으니까 어떻게? 3분의 2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10에 20 하니까 30에 20. 그래서 20을 6건으로 빼주시면 190 이렇게. 요풀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적지 마시고 딱 구간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역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딱 해석을 해놨어야 돼. 자연수 정수에서만
무조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3이구나. 그러면 완전 제곱수 말고는 전부 다 정수, 자연수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 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규칙을 딱 하나를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원에 217쪽 요 친구 49번 요 친구를 카피 한 것 같은데요. 이건 미리 캡처를 제가 안 해놨네요. 굉장히 좋죠. 아이패드 찍입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또 보기 좋게 잘라. 힐링 타임. 오, 편한.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봤을 때 페이지 또 멈추고 또 페이지 찾아보고 있지 말고 알려드릴게요. 수원입니다. 마더통 수원 217점. 이 정도에서 마더통 광고. 자, 여기서 봤을 때 뒷광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마더통이 짱.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도 잘 보면 일일이 다 해야 될 것만 갖다 맞지. 이미 고난도 모의고사 풀이 1회에 가보면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잘 보시면 여사건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약수를 잘 보면 어쨌든 약수를 했을 때 짝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수의 개수 자체가 양의 약수의 개수가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해보다 1, 2 하면은 이제 두 개죠. 짝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일단은 전체를 1로 두고 로그 AK 해서 양의 약수의 곱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알고 봤더니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죠롱 해서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두 번을 빼는 여사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규칙들이 너무나도 똑같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규칙, 근데 규칙 속에 불규칙, 3으로 계속 규칙이 일정해야 되는데 불규칙성이 있죠. 이러면 여사건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 풀이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더 보세요. 링크 작업. 그래서 잘 보면 기출을 잘 정리를 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됩니다. 이거 1부터 9까지 얼마 안 되죠. 노가다로 푸셨으면 이거 힘듭니다. 오케이? 노가다로 가지 마시고 규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규칙. 오케이. 자, 14번. 이거 제발 시험 끝났는데 양수였어요? 그거 하지 마. 문제에 이미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마스터피스. 진짜 마스터피스. 평가원에서 오랜만에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문제가 나왔다. very very lovely. 깨진다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했어. 버벅거리네. 끝. 자, 14번.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최근에 잘 보면 연속 불연속 가지고 장난을 엄청 칩니다. 그 다음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능. 그래서 천천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또 이제 뭘 쓰냐면 연속인 함수. 자, 연속인 함수 나오면 요새 트렌드가 작년 수능 201쪽 이건 안 들고 왔지. 201쪽 201쪽이네. 201쪽에 요 친구. 다시 힐링 타임.
이것도 친구가 학원 다니는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누군지 이름 말하면 큰일 난다 맞지? 오케이. 원하면 다음번에 말하세요. 이름 불러드릴게.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이 지금 잘 보면 기출 네 문제가 이미 다 링크가 된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4개가 링크가 됐으니 내가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기출을 내가 한 번 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실제로 기출을 변형해서 내는지를 잘 읽어보세요. 자 천천히. 자 요 fx를 봤을 때 저가 패시브, 얘는 이제 패시브가 뭡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대충 보고 그러면 이제 최고 차항 계수, 약수, 분해 얘를 하면은 근의 곱이죠. 그러면 근의 곱 중에서도 근이 걸릴 수 있다 라는 거니까 12의 약수, 그 다음에 최고 차항 1의 약수, 이거 분해 이거 해서 이제 보면 2, 3 정도 대입해 보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f'x를 하면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6x-9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맞지? 이런 느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3 뿔, 맞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 증가 요거를 해서 천천히 봐보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놓고 좀 평가원 패시브 극소에서 하나 그 다음에 극대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응곡점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요 엄마들의 거리가 더 똑같습니다. 이 외에는 외우지 마세요. 이거 1대 루트 3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외워봤자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는 구하는 게 더 빨라. 이게 거리가 4죠. 그러면 여기에 거리가 2니까 1 마이너스 3 5 굳이 안 해도 이 비율을 싹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패시브로 평가원 패시브입니다. 이거는 좀 제발 정리를 해두세요. 이거는 성질보다는 성질은 맞아. 성질은 맞는데 필수 개념이라 생각하고 기출 분석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거 거의 무조건 씁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 gx 어려운 문제에서 연속인 함수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요 구간 분리입니다. 자 연속인 두 함수 이렇게 나온다 맞지? 작년에 계속 괴롭히던 주제입니다. 연속이다 핵심이 뭐라고? 구간 분리라고. 2차 함수 fx, 다항 함수 fx 우리가 수토에선 다항 함수만 나오는데 얘가 왜 연속이란 말이 주어졌을까? 결국 구간 분리 함수를 쓰겠다는 거죠. 그럼 잘 보면 누가 봐도 합차 해보면 이거랑 이거 두 개 합하면 얘가 무조건 나오죠 맞지? 그러면 한 놈은 2차 함수 한 놈은 1차 함수 이렇게 되는데 이미 어때? 만나고 2차 fx가 2차 함수인데? 하면은 fx가 gx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1차 함수로 가도 핵심이 뭐다? 큰 놈만 따라가면 되네. 큰 놈만 따라가면 되네. 구간 분리인 거죠. 여기선 1차 함수를 따라가다 여기선 2차 함수를 따라간다. 이게 핵심 메타였습니다. 오케이? 요거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속인 함수 gx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뭐야 다른 문제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연속인 함수 gx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말이 나오면 핵심이 뭡니까? 여기 문제 보세요. 소름 돋게 똑같다 맞지? 2019학년도 거를 카피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 요 문제도 2019학년도 거거든요. 2019학년도 문제를 카피 친 거기 때문에 주기가 됐어. 저 정도 친구들을 뺏겨낼 정도가 됐습니다. 딱 한 3년, 4년, 딱 5년 요 주기로 많이 훔칩니다. 개념들을. 자 그러면 문제풀이가요. 얘랑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진짜 소름 돋게 똑같아요. 잘 봐봐. 3참수지 최고차항 계수 1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 gx, 연속인 함수 gx 여기서도 출발을 어떻게 하냐 구간 분리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들어가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요. 결국 g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gx를 구하셔야 됩니다. gx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gx를 넘겨야 돼. 요렇게 fx를 넘겨서 요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 fx가 0이 아닐 때 요렇게 구간 분리가 되죠. fx가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될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연속 함수가 나오면 일단 구간 분리라고 체크를 해두세요. 요거는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속의 함수 gx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발견적 추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이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g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넘겼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넘길 때 fx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중에 연속의 함수 gx 때문에 분모가 여기선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인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요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소름 돋게 똑같아요. 어떻게 정리한다고? gx 지금 잘 보세요.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그럼 결국 뭐야? gx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한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속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을 해야 돼. 그러면 gx 넘겨봅니다. x분의 그 다음에 얘가 정리 가능한 게 x를 묶어낼 수 있죠. x-p 더하기 q. 자, 그럼 여기서도 잠깐 해석을 해보면 fx를 p만큼 q만큼 양수입니다.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어. 왼쪽 아래로 간 친구들 반성하셔야 돼. 이건 문제를 안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로 양수 BQ 이거 수학 문제 이미 요약돼 있는 거라서 또 자체 요약 해석하시면 안 돼. 그러면 요약에 요약을 하면 철수가 학원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무슨 조건인지도 모르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연속이 돼야 돼. 연속. 오케이? 연속 조건.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문제가 뭐랑 바뀌냐면 곱함수입니다. 이게 x분의 1 곱하기 x-p 더하기 q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이미 뭐다?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얘는 이미 0에서 연속이죠. 근데 심지어 0이란 인자를 또 들고 있어. 오케이? 자, 이게 뭐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 유형입니다.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됐을 때 핵심이 뭐다? 연속이 되려고 하면 무조건 연속이 0이 돼줘야 돼. 자, 근데 단순하게 0만 있어서는 안 돼. 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자, 요 기출 문제들인데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최근 기출인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잘 보시면 1에서 이미 뭐다? 극한값이 존재를 못해. 0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불연속이죠. 얘는 당연히 연속이죠. 불 곱하기 연속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경북교육청에서도 되게 깔끔하게 이 문제를 잘 냈던데 혹시나 하는 김에 경북교육청도 나중에 이거는 끝나고 한 번 더 보면 되겠다. 자, 불 곱하기 연이 연속이 되려고 하면 연속에서 0이 돼줘야 돼. 근데 잘 보세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얘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만약에 x-1이라는 인자가 하나만 있다 칩시다. 하나만 있다 치면 얘는 약분이 돼서 그냥 x-1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냥. 오케이? 자, 근데 밑에 거랑 곱해보면 얘는 0이 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이 되고 0이 아니다. 또 불연속이지. 핵심이
분모에 0이 되는 인자가 한 개가 더 있으면 무조건 제곱이 돼야 돼. 오케이? 연속에서 0은 맞아. 연속에서 0은 맞는데 0이 되는 인자가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곱했을 때 x-1이 살면서 0이 한 번 더 되는 거죠. 요거 진짜 중요해. 요거 제발 정리를 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니까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0이 되니까 근이 1이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겠죠. 요렇게만 처리하면 이미 A, B 끝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전개하실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 빼기 A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러면 마이너스 4, 4에 얘가 4, 그럼 6이니까 답이 5번. 자, 요 문제 카피 친 겁니다. 요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빠르게 해볼까? 0이 되는 인자가 분모로 간다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얘가 제곱, 이미 x-2의 제곱, 그럼 5 대입하면 9, 요렇게 요런 느낌? 얘도 잘 봐봐. 0이 되는 인자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0이잖아. 인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그냥 절대값만 풀어보세요. 풀어만 봐도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버려. 이러면 무조건 어떻게 돼? 0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부사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무조건 불연속 곱하기 연속에선 제곱이 돼야 돼. 여기서 그래서 x는 0일 때 0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근이 일단 0이 있어야 돼.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결을 했다 칩시다. 얘를 해결을 했다 치면 중요한 게 이제 gx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함수기 때문에 구간 분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gx가, 자, 얘가 근의 형태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어쨌든 3차 함수야. 3차 함수기 때문에 x는 무조건 하나 들고 있어야 되고 2차 울룰루 요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x분의 1에 곱하기 절대값 x제곱에 2차 함수 울룰루 요렇게.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는 x에 x제곱 플러스 울룰루,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이 엄마가 마이너스 x에 x제곱 울룰루. 자, 결론적으로 뭐다?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함수입니다. 누구의? 요 친구 절대값. 문제 해석해보면 딱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 절대값 미분 가능성이야. 이 친구. 오케이? 이 친구의 미분 가능성인데, 우리가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은 핵심이 뭐다?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미분 가능성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한 점이 몇 점? 4점이나 뽀사지는 겁니다. 절대값을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되겠죠. 다 뽀사져. 그럼 여기서 이제 뭐도 링크할 수 있어? 예시문항. 예시문항에, 예시문항이 아니었지. 극대극소. 예시문항은 아니었나 보다. 최근에 대성문제 친 것 중에서 나왔나 보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평가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가 한 개가 되려면 당연히 0에서 이미 어떻게 돼야 돼? 뭐 일단은 뽀사지겠죠. 여기서 어떻게? 중근 형태가 나와야 돼. 중근. x를 뽑아서 x를 중근으로 맞춰주든지 얘를 중근으로 맞춰주든지, 그러면 이 함수가 뭐가 된다? 중근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돼? x축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돼야 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얘를 먼저 써볼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5인데 0이 되려고 하면 일단 p가 얼마? 1이 돼야지 얘가 평행이동 했을 때 여기가 지금 0에 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제곱에 x-6 하면 6에서만 딱 미분 불가능이다, 맞지? 그럼 완전 가능.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디 갔노?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9에 마이너스 12. 그러면 5에 마이너스 7. 그러면 7만큼 들어 올리니까 Q가 7. 자, 이러면 답이 나오면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왜 안 될까? 얘는 이제 봤을 때 얘가 양수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P가 3일 때. 그럼 P가 3일 때를 옮겨보면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가 6이 되겠죠. 근데 얘는 잘 보면 x에 x-6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이미 어때? 미분 가능한 점이 다 괜찮죠? 다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절대값을 절대 x를 바로 빼면 안 되고, 절대 그러면 해석이 좀 이상해져. fx가 x제곱에 x-6의 제곱 요렇게 된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절대값이 풀려. 절대, 제발 절대값 x 이거 따로 해석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오류가 생겨.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야. 그럼 얘가 그냥 빠진. 아이, 한참 설명할 때 김 빠지게. 자, 10 9 8 7 6. 자, 귀찮아. 자, 여기 봤을 때 절대값이 풀려. 요렇게 절대값이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gx는 구간 분리 함수는 아니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항상 미분 가능이 돼. 알겠죠? 왜? 구간 분리가 아니라고. 절대값이 풀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점이 안 나와서, 불가능한 점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답이 8. 자, 보세요. 평가원이 되게 잘 만들지. 문제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천천히 그 전반적인 해석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 이걸로 해도 되겠나? 눈 아프던데 이거. 자, 이거 봤을 때 연속인 함수 gx 이거 풀이가 이게 딱 기억이 나야 돼. 바로 링크가. 그럼 우리가 gx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다? gx를 구하려고 하면 연마에서 gx를 넘겨서 구간 분리 함수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메타가 구간 분리 함수 메타. 구간 분리 함수 메타. 오케이? 구간 분리 함수 메타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천천히 하나씩 해석하는 겁니다. gx를 넘겼더니 연속을 먼저 맞춰줘야 돼. 연속. 그래서 이제 불연속 곱하기 연속 어떻게 된다? 연속에서 0이 돼야 되는데 분수로 가면 제곱으로 가야 돼. 제곱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자, 거기에 따라서 절대값 해석을 이제 구간 분리 해석을 했어. 그럼 연마에 이제 되는데 이 친구를 봤을 때 양수 음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얘는 왜 안 되냐? x를 곱해보면 얘가 구간 분리 함수가 풀립니다. 무조건 풀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함수가 되기 때문에 미분이 항상 가능해지는 거죠.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좀 많이 스무스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제곱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0을 근으로 하나 꼭 가지셔야 되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점이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선 중근 형태가 가져져야 된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마스터피스. 박수를 치면서 막 읽어야 돼. 오케이?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새 트렌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와, 이 문제 더럽게 깔끔해. 너무 좋아. 오케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갔을 때 얘도 달아줄까? 얘도 안 달면 뭔가 서운할 것 같은데? 렉이 걸려. 오오오. 뭐야 이거. 깜짝이야. 쪼그라드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친구는 a 곱하기 b가 0이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0이던지 아니면 이게 0이던지, 또는입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맞지?
선생님 귀찮은 게 어딨어. 다 적어버려. 자, 이거 또는 이거. 오케이? 요렇게 되는데 오랜만에 좋은 문제를 만나서 너무 신이 납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y 꼴 t를 만나는 교점이다, 맞지? 교점이 이제 0이 돼야 된다 이 뜻인데 0부터 4까지 이게 뭡니까? 주기편이죠. 오케이, 아까 전에 0부터 2파이까지 아까 주기편 굉장히 신기한 거 있었죠. 얘가 주기편이고 얘가 주기를 잘 해보면 2분의 파이에 2파이 하니까 4다, 맞지? 주기가. 오케이, 그러면 4인 주기에서 그 찾는 건데 한 주기에서 그냥 찾는 거죠. 한 주기다 이 뜻인 거고. 자, 여기에 속하는 함수 정의를 잘 보세요. x입니다. 집합 x. 자, 집합 표현 또 나왔죠. 집합 x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을 at. 그러면 t가 고정이 되면 x가 고정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t를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 t가 고정이 됐을 때 y 꼴 t가 딱 고정이 됐을 때 그때 만나는 x좌표의 최소값 최대값 이 뜻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좀 남는다. 맞아 이거? 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인은 이렇게 될 거고 요게 0, 4, 1, 2, 3.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t 값이 고정이 됐을 때 제일 작은 값을 x 값 이렇게 쓴 겁니다. 제일 큰 값을 베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음수를 쓰겠다는 거죠. 음수를 썼을 때 잘 보시면 음수를 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최소가 어디? 무조건 코사인에 대입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최대는 사인에 대입하는 거를 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굉장히 익숙하지? 어디서 봤어? 울룰룰룰룰룰룰 여기서 봤죠. 8번 문제도 잘 보면 이거 제곱하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대칭성 이 두 개 반 A다. 이렇게 푸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얘도 잘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이 이미, 자, 사인과 코사인을 다른 함수라 인식하면 일단 탈락입니다. 얘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를 코사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사인 코사인이 그러면 똑같은데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저걸 코사인을 쓰냐? 그 막 각 표현 하다 보면 세타 2분의 파이 세타 할 때 항상 사인으로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각 변화는 항상 해서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많이 쓰니까 코사인이라는 개념도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좀 많이 깔끔해지고 탄젠트 이런 것들도 다 확장이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 말을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죠. 똑같은 놈입니다. 아까 8번 문제는 완전히 일치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5에 관한 대칭을 갖는다. 그래서 두 개 합이 항상 5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칭성, 킹칭성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니은은 잘 보시면 0일 때 값을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 0일 때 어떻게 된다고? 0부터 4에 딱 뚫려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사이 거리가 얼마? 3이죠. 그럼 얘는 3 밑에다 딱 적어 놓고 요 거리가 3을 만족시키는 친구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t 값을 천천히 해보면 양수일 때는 이미 대칭성에 의해서 3이 유지가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쭉쭉 들어 올려 볼게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 지점이랑 요 지점, 여기가 지금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되죠. 알파와 베타인데 핵심이 뭐라고? 우리가 방금 푼 문제랑 동일합니다.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얘가 나와. 그럼 요 거리나
요 거리나 대칭성으로 같다는 거죠. 한 주기 표현. 오케이? 얘는 코사인이고 사인이지만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 이 거리가 3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 최소값이 바뀔 때까지. 요까지. 당연하죠. 요 뒤에서부터는 여기가 알파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진짜 잘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 판단은 되게 쉽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1일 때니까 뭐 4분의 파일 때 실제로는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시고, 제발 박스 좀 그려. 박스 그리는 습관이 돼야 좀 편해. 이 그냥 막 그려놓고 하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핵심이 뭐야? t 값은 다른데 x 값이 같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근데 최소값이 같으려고 하면 여기밖에 안 되죠. 요 음수일 때는 항상 최소값이 증가만 막 증가 감소 형태만 띄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일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됐을 때 t2, t1이 2분의 1이면 얘가 문제가 되게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x값을 뭐 알파 1이라 하겠습니다. 뭐 그냥 간말 할까? 요 x값을 간말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사인 2분의 파이 감마랑 그 코사인 2분의 파이 감마, 얘가 t2, 얘가 t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식을 적어 볼게요. 얘는 뭐 비율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래프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얘가 2분의 1이야. 근데 이 두 개 곱을 물어봤어. 아, 이게 뭐다? 완벽합니다.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죠. 양변 제곱을 하면 요렇게 되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 8분의 3.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8분의 3이 돼야 되는데 3분의 1. 완벽하죠. 우리 원생한테, 하원생 친구들한테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이랬더니 에이 3번 기역 디귿이라서 아니던데요 하던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기역 니은은 웬만하면 주어진 조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니디 원리에 의해서 기역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판단하는데, 얘는 이제 기니디 원리는 없고 그냥 다 따로 판단하는 문제긴 했는데, 어쨌든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얘가 이제 확률이 높다 이 뜻인 겁니다. 원래 주로 3번에 기역 니은이 많이 있었어. 4번에 기역 디귿이었잖아 친구들아. 알겠지? 그럼 우기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거는 기역 니은과 기니디였습니다. 그 두 개 사이에서 고민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은 판단해놓고 찍을 때 2번 아니면 5번 이렇게 이제 행운을 빕니다. 근데 찍기 연습하고 계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게 괜찮아서 그 15번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 20번 이 친구 진짜 거의 카피. 이 문제 수능 문제 완전히 똑같이 냈습니다. 이거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옛날에 평가원은 잘 보시면 창의적 문제를 그래도 조금씩 냈었어. 창의적인 문제를 조금씩 냈는데, 최근에 그 우리가 봤을 때 기출 변형을 해도 충분히 점수대가 잘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하셔서 기출 변형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심각해. EBS 제가 봤을 때는 안 봐도 됩니다. 올해 EBS 안 봐도 되고, EBS는 기출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질렸다라고 하시면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할 때 수특 수완 EBS 모의고사를 꺼내세요. 그 외에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단권화를 하시고 그 무조건 평가원으로 돌아오세요. 알겠죠? 기출. 근데 기출이 마더텅이 최고야. 이 마더텅 광고 아닙니다. 마더텅 좋아요. 사랑해요. 자, 뒷광고는 아니야. 일체 받은 게 없어. 자, 여기서 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를 보면 그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것도 사실은 그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에 있던 거라서 한 번 더 풀이를 보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자세하게 할 건 아닌데 얘는 이제 t에 관해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미분을 해서 자, 여기를 봤을 때 미분을 해보시면 2x 0부터 x ft dt.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부호 변화 얘는 지금 ft가 겁나 변하죠. 마이너스 1, 1a 이렇게 해서 부호 변화가 생김을 알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꼭 제발 제 강의 영상 들어가서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2회인가 1회인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제발 그것 꼭 찾아보세요. 이거랑 형식이 너무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푼다를 했을 때 얘는 유일하게 다른 점이 요 친구입니다. 자, x에 관해서 미분을 구간에 미지수가 있으면 대입 후 미분 요렇게 갈 텐데 여기서 보면 x가 안에 있죠. 그러면 절대 미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빼셔야 돼. 그러면 gx 이거 실수 많이 했던데 이번에 f4제곱 tdt 빼기 f5승 tdt. 그럼 얘 미분하면 f'x x부터 L. 그러면 얘는 뒤에 거는 미분해봤자 뭐 어차피 사라지겠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항상 그래왔다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극값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핵심이 뭐죠? 그냥 0이 되면 안 돼.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부호 변화.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126번에서도 얘가 핵심입니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잘 보면 얘 때문에도 부호 변화가 있고 얘 때문에도 부호 변화가 있을 텐데 여기서 뭐가 링크가 된다? 예시 문항입니다. 자, 기출을 공부를 할 때 요런 요소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로 절대 안 나와. 그냥 이제 파츠를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뜻인데 어떻게 한다? 잘 보시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0부터 여기 A랑 B가 다르다 맞지? 이미 양수야. 구간이 이미 양수야. 제가 이걸 엄청 강조를 합니다. 예시 문항은 곧 풀이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자, 양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역이용한 겁니다. 잘 보세요. 얘가 이미 뭐야? 4제곱. 작년 가형 수능 6구평 보면은 4제곱 엄청 살아나거든요. 작년에도 12제곱인가?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결국 계산은 못하고 해석으로만 하는 얘도 잘 보면 뭐다? 어그로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려준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아까 전에는 얘가 구간이 고정이다 맞지? 구간이 고정이라서 양수인데 제가 이걸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A, B가 사실은 BA로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부호 변화가 무조건 일어난다. 구간도 부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정이었으니까 변하지 않았죠. 여기서 핵심이 뭐다? 얘가 변수야. 얘가 핵심이야. A여서 어떻게 됩니까? A보다 클 땐 당연히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수면 얘가 음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해되겠죠? 자, 구간이 역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3부터 1을 하진 않죠. 마이너스 1부터 3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1부터 3까지는 얘가 양수면 항상 양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 그러면 얘도 이제 f'x를 하면 된다는 뜻인데 f'x를 해보면 3x 제곱 24, 45
망설이지 마세요.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 자, 요렇게 되나? 15에 그러면 3이랑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3으로 묶어내고 계산을 하셨어도 되고. 자, 그러면 얘가 3이랑 5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뜻인 겁니다. 자, 그럼 핵심이 뭐다? 오직 하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이미 세 군데나 변하죠. 3, 5, A. 자, 이것도 기출에서 되게 사랑하는 주제인데 3, 5A에서 전부 다 부호 변화가 생겨. 그럼 여기서 중근 형태로 가는 거. 중근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결합.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했을 때 3이랑 A랑 결합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없고 5랑 결합이 되면 플러스 플러스. 왜냐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그다음 마이너스 요 3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A가 3이랑 5가 되면 된다. 그래서 답이 8입니다. 자, 잘 보시면 기출 링크 엄청 되죠. 이런 것들이 공부가 잘 돼 있어야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발 기출 진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 탐구, 국어, 영어 다 똑같아. 계속 기출에서 뭐가 변형이 됐지? 어떤 메타를 사용하고 있지? 어떤 식으로 내가 개념을 이끌어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은 진짜 딸랑 이 문제만 풀 줄 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 파츠 정리를 하셔야 돼. 파츠 정리. 기출을 잘 정리하면 일단은 어떤 뼈대가 되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된다. 라는 거. 둘 다 0이 되는 부호 변화 인자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해석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뭉칩니다. 그 해석 지금 내가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풀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제발 보시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그 고난도 모의고사는 계속 올릴 테니까 그거를 되든 안 되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고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필요하면 추가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14번이랑 20번 이거 기출에서 봤던 문제로 딱 풀잖아요? 8점이 아니라 사실 이거 16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이 안 끌리거든요. 오케이? 시간이 안 끌리게 되면 다른 문제들 풀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로 나타났습니다. 기출을 좀 본 친구들은 96, 92까지도 나왔습니다. 96, 92 기출을 좀 잘 정리하고 좀 잘 해석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96, 92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에 80점대가 사실 잘 없어. 80점대가 잘 없고 70점대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출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그 차이입니다. 기출을 그냥 암기식으로 외워버리면 절대 안 돼. 풀이를 외워선 절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 파츠를 보고 어떤 식으로 계속 생각을 이끌어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핵심이 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해당되는 그 핵심 메타 개념들이 여기선 더 변형이 될 수 없을까? 요 앞에서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 얘는 그냥 양수라서 A가 B가 고정이 돼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그럼 만약에 움직이면 어떡하지? 부호가 반대로 형성이 되면 어떡하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 풀이할 때는 이 딱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더 많이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정리를 단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 정리만 잘하면 사실 봐봐 14, 20번 이거 사실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기출을 정리한다를 내가 계속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열심히 시험 치고 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평가원 볼 때 그냥 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이 될까? 이것도 계속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알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와 저걸 어떻게가 아니라 몇 개 없습니다. 사실 정리할 게 몇 개 없어. 그래서 저런 식으로만 정리해 놓으면 '아 다 봤던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죠? 화이팅. 자 21번. 자 이 친구를 봤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모든 자연수 정수 조건이 이번에 굉장히 잘 쓰이고 있다. 핵심이 수열 메타가 자꾸 들어오고 있다. 자연수 정수 조건 나오면 일단은 풀이를 잘 모르겠으면 대입을 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1부터 막 천천히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으셔도 돼. 자 근데 이거는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인데 이 친구가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얘가 0 또는 fx가 0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이차함수 그 다음에 각각의 실근은 중근 형태가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홀수잖아요. 얘가 홀수면 어떻게 돼? 얘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해도 중근은 안 됩니다. 핵심이 뭐다? 얘가 일단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 근이랑 이 서로 다른 두 실근 fx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 두 개가 근이 같아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근이 겹쳐야 됩니다. 이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가조건을 가지고 다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서 x가 홀수다. n이 홀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그라미의 세모 제곱근 이 형태죠. 홀수의 양수 무조건 근 몇 개? 한 개. 그럼 근이 한 개면 여기서 근을 하나를 갖게는 해줄 수 있겠지만 얘는 중근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되지. 그럼 알파에선 중근이 되는데 베타에서 중근이 안 된다 맞지? 그래서 어쨌든 홀수는 될 수가 없어. 그럼 짝수여야만 하고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짝수인데 양수면 무조건 뿔마해서 두 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만 알파 베타 그대로 가져가면 중근이 된다 맞지? 그래서 근이 같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메타가 이거죠.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 자 그러면 근이 어쨌든 뿔마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해서 최소값은 요 대칭축인 x는 0을 대입하시면 된다 맞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음의 정수면 돼. 당연하지.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알파가 그럼 어떻게 돼? 알파 제곱 자체가 정수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천천히 가보면 얘는 근의 형태가 어떻게 돼? x는 뿔마 2의 n분의 6승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n이 어떻게 돼야 된다? 2k 그러면 여기다가 2k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뿔마 2의 k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근을 어떻게 한다고? 제곱을 해야 되죠. 근을 제곱을 해보면 2의 k분의 6이 될 겁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음의 정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얘가 분수가 아니면 되죠. k가 뭐? 6의 약수. 1, 2, 3 끝입니다. 2k 하면 얼마? 2, 4, 6, 12 그래서 답이 24. 이건 그냥 쫄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21번도 사실 잘 보면 해석만 잘하면 스무스하게 갑니다. 이번에 시간만 좀 많았으면 사실은 여유롭게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제발 그냥 막 손부터 대지 말고 이번 평가 문제들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알겠죠? 해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으로 가는 문제. 자 22번 3차함수 fx.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수투에서 제일 패시브?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인데 최고차항은 알아. 3차인걸?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르죠. 핵심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바로 하고 가셔야 돼. 이거는 패시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수투 힘들어. 다항함수는 이게 고정을 시켜야만 개형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정리를 해두세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fx는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두 개인데 우리가 3차 함수는 개형이 총 양수일 때만 그려보면 3개죠. 근데 두 개가 되려면 극대극소가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 개형이겠다. 개형 추론도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합성함수 해석인데 잘 보세요. 여기에 근을 그러면 알파 그냥 베타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냥 여기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
요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이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상황 자체를. 그러면 얘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합성함수 해석 어떻게 한다? 얘를 일단 묶어야 돼. 그러면 fx가 0이다 그럼 얘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지점.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서 x를 구하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 fx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즉 이 함수와 이 함수들의 교점의 총 개수가 3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 놓으셔야 돼. 잘 보면 해석의 핵심입니다. 항등식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요 y값이 있으면 y값에서 x값 역으로 구하는 거지. 역으로 구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f 루트 k는 루트 k를 먼저 해석을 해야만 안에다가 fx에 대입해서 끝나지. 그 y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x값을 구하려면 역 과정을 타야 돼. 얘를 전체로 보고 알파 베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 알파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즉 근들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점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쉬워. 이것도 막말인가?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이미 기울기가 1자리를 딱 그어보면 얘가 이미 몇 개? 2개다 맞지? 이러면 안 돼.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미 3개야. 근데 얘는 이미 이렇게 해도 얘도 어때? 무조건 뭐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이라고 한들 어때? 절대 안 돼. 교점 개수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탈락. 자동 탈락.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베타. 그러면 얘도 잘 보면 이미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납니다. 얘에서 이미 3개입니다. 얘도 탈락. 안 돼. 이러지 말고 음수일 때. 오케이. 알파, 베타. 그럼 얘는 좀 스무스한 게 이렇게 하나.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얘도 하나. 어떻게 되면 된다? 일단 이렇게 되면 2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 맞지? 그럼 요 경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알파, 베타. 얘도 조절이 가능하지. 1개. 얘도 여기서 접하게 막 그려면 교점의 개수가 여러 개 나올 테니까 기울기가 지 맛대로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 1입니다. 둘 다 소름 돋게도.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교점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태가 나오죠. F0에서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도 그렇고 F1이 또 4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탈락.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1에서 1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핵심이 뭐다? 접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접한다. 그러면 여기서 접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교점의 개수를 3개를 맞출 수가 있어. 왜냐면 이미 여기서 몇 개? 1개. 그 다음에 여기서 1개인데 접하면 2개다 맞지? 이렇죠. 접하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해서 총 교점을 3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할 때 핵심이 뭐다? 접했으니까 접점을 찾으면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1,4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함수를 씁니다. 차함수는 제가 이전 강의에도 했고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차함수 개념은 살짝 뛰어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봤을 때 혹시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고 차함수는 그 따로 개념 영상도 찍어 놨으니까 그거 한 번 더 보시고.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알파 1, 1을 근으로 갖는다 맞지? 여기서 그러면은 fx 개형 추론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 시작. 여기서 직선 L 이렇게 됐을 때 fx가 fx 빼기 L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 개수 A에다가 x-1의 제곱에 x-알파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죠.
근데 얘가 이미 이제 근이 어떻게 된다? fx가 얘를 잘 보면 1차 함수를 빼도 x세제곱 계수랑 안 바뀌죠. 그럼 이제 ax세제곱 그 다음 뭐에 x제곱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빼기 a를 한다고 해서 세제곱이랑 제곱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알파 알파 베타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니까. 그럼 알파 알파 베타니까 그럼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지. 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결국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다 라는 제약 조건을 하나 꺼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분해서 1이다. 1 대입해서 4가 나온다. 이거는 뭐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분 f'x를 해서 1을 대입하면 된다.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2a x-1 더하기 ax-1의 제곱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오케이 그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죠.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식을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죠. sorry. x-알파의 제곱에 x-베타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합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1을 대입하면 얼마다? 1 대입하면 4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베타를 내가 하나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의 1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4다 라는 항등식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 얘는 미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를 구해야지 식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성질을 활용을 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1을 대입하면 4가 나온다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4에 1입니까? 왜 계속 4라고 그러냐, 큰일 날 뻔했습니다. 1에 그럼 1 대입하면 2a에 1 마이너스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그 다음에 a에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럼 얘가 잘 보면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이다. 그럼 여기서도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알파가 4다. 알파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베타는 여기에 대해서 5가 된다 맞지? 이렇게 되고, 그럼 알파가 3이면 마이너스 a가 16분의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6분의 1. 그러면 끝이죠.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 구합니까? f0 구하는 거죠. 그럼 f0 구해보면 마이너스 16분의 9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6분의 45 하니까 6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정리 좀 제대로 하시고, 요 두 개는 생각보다는 뭐 할만했을 겁니다. 스무스하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것만 잘 판단하시고, 얘는 이제 그 자연수 정수 조건 가지고 그냥 장난을 친 거고, 알겠죠? 그래서 제곱근 동그라미의 세모 제곱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념으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평가원 분석 좀 제발 열심히 하시고, 진짜 당부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평가원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수능까지 제발 다른 것 좀 보지 마. 다른 거 막 뭐 이거 풀면은 막 9평 대비 막 100점 절대 아니야. 그냥 그대로 평가원 것만 자기가 정리를 하고 자기가 계속 정리가 되고 차곡차곡 쌓여야 뭔가 해석이 잘 되고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발 이것 좀 연습 좀 하세요.